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차관님, 그 외교부 차관님, 그 진짜 난감하실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속보라고 뜬 게 우리 여당 모 의원님께서 이란 UAE 적국 맞지 않나 외교부 그렇게 알려져 있다. 이게 또 제목이 돼서 또 속보가 나옵니다. 1차관님 굉장히 곤욕스러우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표현을 어떤 부분은 피해가면서 지금 답변하시라고 굉장히 애쓰셨는데 그게 사실은 말 한마디, 차관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관계가 어떻게 풀어질지 모르는 그런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물며 차관님도 그리고 일선의 외교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런데 가장 큰 외교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대통령께서 외교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말로 이 책임을 피해가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해석이 아닙니다. 이란 외교부가 명백하게 지금 답변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차관님, 두바이에 이란 국민 몇 명 살고 있는지 대략적인 거 아시죠? 두바이요?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60만 명이랍니다. 예. 적이라는 말이 아무리 어떤 취지에서 나왔던 간에 함부로 튀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사정이라는 점, 정말 무지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외교의 최소한의 기본 스탠스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보면 핵 관련 발언을 하고 난 뒤에 다들 우려하면은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지금도 장병을 위로하려는 취지다. 아니 대통령이 한번 쏟은 발언은 경전입니까? 성경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선이라는 걸 전제로 진리라는 걸 전제로 우리는 왜 이렇게 수많은 주해를 갖다 붙여야 되고 취지를 이해해야 되고 의지를 살펴가야 합니까? 정말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도 자위권이라는 말씀 쓰셨는데 우리 북한 무인기에 무인기로 대응한 거요.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전쟁학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자위권이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형법에서 정당방위, 그러니까 자위권이 인정된 영역, 사적 보복이 인정된 영역의 요건과 사실상 대동소이합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그 다음날 가족이 가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정당방위가 아니죠. 살해를 하려는 당사자와 현장 접근서, 당시 시간적으로도 밀접하게 접해져 있어야 되고 방법적, 수단적으로도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야 되고 위험을 피해가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단을 써야 됩니다. 그 한도 내에서만 정당방위가 인정되거든요. 그런데 무인기 한 대 했으니까 한 대 이상, 우리는 한 3대쯤 가버려. 이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자위권이 아니에요. 외교부 장관님 자위권이라는 발언도 국제법적으로 이미 외교관으로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그 개념,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수많은 논의의 축적 과정에서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의원님, 위에서 제가 그래서 아까 써주시기 말씀드린 바랍니다. 게 자위적 차원의 대응 조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위권은 아니라는 자위적 차원이라는 말도 그것도 너무 외교관적으로 지금 양쪽 여야의 모든 면을 만족시켜 주시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경계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주지하고 계신 바 그대로 굳이 정치권에 눈치 보지 마시고 그런 말만큼은 표현에 정확함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저도 몇 마디를 보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라고 여야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또 언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외교적 노력 당연히 전제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차를 위배해 가면서 사실상 가장 기본적인 절차,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종국적 해결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건을 건너뛰어가면서 진행되는 데 있어가지고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외교부처도 굉장히 난감해한다. 용산발 주문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모든 절차를 생략해가면서 진행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간의 얘기를 전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것도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린 바와 일단 같이 제가 질의는 저희가 해법이 나오면 반드시 개별적으로 다 설명드리고 동의를 해법이 구하는 아니라 해법을 정치를. 마련해 가는 데 있어서 네, 피해자가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요. 일본 측 의회하고도 여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하는 말씀이요.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 계십니다. 이것도 과연 종국적인 해법이 될 것인가? 그래서 외교부가 처음 제안했던 대위 변제에 대해서, 일본도 우리가 일본법을 개수했으니까 아는 겁니다. 대위 변제는 우리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다. 이건 법리적으로 아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병존적 채무 인수는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병존적 채무 인수도 법리적으로도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금 일본 정부하고 합의도 별도의 합의문을 작성할 그것도 없다고 하는데, 병존적 채무 인수를 위해서는요, 채무자 간의 계약이 필요해요. 지금 미쯔비시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전범이라는 것을 자인하게 하고 그 계약을 통해서 하는 방법 같으면요, 피해자에게 사실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이라는 것을 명시할 수 있고 사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판결의 집행과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편법을 활용하시는데 일본 측도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해결을 할래나? 종국적으로 해결을 못하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하고 있는 게 일본 정치권의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건 냉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리 싸움에 있어서는 못지않게 일본법과 대한민국법 대동소이에서 한국의 판결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지도 일본의 관련자들도 각각 다른 의도를 갖고 있겠지만 유념해 보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정치할 시기에 봐야 하는 겁니다. 네, 저희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판결 배치되지 않고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와 함께 가는 방법입니다. 가장 지름길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피해자들이 2010년부터 2012년간 미쯔비시를 상대로 해서 협상을 했던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 협상 내용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네, 미쯔비시가 사과문 초안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미쯔비시가 본인의 재산을 출연하는 것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연, 그러니까 사실상 그 배상이냐 보상이냐, 그 채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민해서 최종적으로 결렬됐습니다. 근데 지금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당사자들이 심지어 대법원 판결도 나오기 전에 협상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후퇴한 거죠. 그 내용도 지금 협상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상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부도 아닌 피해자 측 일부가 미쯔비시하고 했던 정도의 협상의 진척도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외교부의 외교력, 협상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과거의 사례나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저희가 다 검토 과정에서 알고 있고요. 아니, 차관님 방금 모르셨잖아요. 사과문 초안 작성해 오셨다는 거 모르시고 미쯔비시가 재산을 출연하겠다고까지 한 것도 모르고 계시나요? 지금은 전범기업은 출연하지 않는 걸로 지금 제가 하고 피해자와 계시잖아요. 기업 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듣기 때문에요. 다 공개된 정부가 한 내용인데 내용이 아닙니다. 네, 이 자리에서 말씀 못하실 이유는 없는 내용이었죠. 예. 네, 그렇게 사인들의 협상보다 못한 외교부의 외교력, 협상력 조금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이